자,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쪽이 지금 이렇게 엑스코드를 보면, 내비게이터들이에요. 내비게이터들 쭉 여러분들이 뭐 다른 내비게이터는 당장 쓸 일이 없고요. 주로 이제 쓰는 게 제일 이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쓸 겁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들. 이쪽을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뷰에서 내비게이터가 쭉 차례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아까 그 순서대로 해서 제일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부터 이렇게 쭉 내비게이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처음에 이제 앱이 만들어지면 여기 지금 얘가 포커스가 되고 제너럴 탭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번들 아이디가 여기 있죠. 변경하려면 여기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디플로이먼트 인포메이션 중에 디플로이먼트 타겟이 되겠습니다. 여기 눌러보면 쭉 iOS 버전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디플로이먼트 타겟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iOS 사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디폴트로 가장 높은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항상. 근데 만약에 13.7로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타겟을 해놓으면 13.7 이하의 iOS 앱이 깔려 있는 아이폰이나 이런 애들은 이 앱이 실행이 안 됩니다. 업데이트 먼저 하라 그래요. iOS 버전을.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앱스토어에 올릴 때는 이걸 좀 낮춰주죠. 왜냐면 그 옛날 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옛날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렇게 이제 iOS 업데이트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 기기의 사양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특히나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시니어들을 위해서 만든 앱이라고 하면 그 옛날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걸 좀 낮춰주는 게 좋고,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은 포트레이트가 있고 업사이드 다운은 이제 물구나무잖아요. 그래서 또 앱을 이제 그 뒤집었을 때 스마트폰을 뒤집히는 거는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전화 걸거나 이럴 때 갑자기 뒤집혀 있는데 뭐 이게 버튼 찾으려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 가지 방향. 포트레이트 하게 되면 우리 초상화 우리 그 증명사진 같으면 이렇게 가로로 길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일반적인.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 레프트 라이트. 랜드스케이프는 우리 풍경사진 같은 건 옆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옆으로 이렇게 누이면 스마트폰을 옆으로 누이면 이렇게 옆으로 눕고 오른쪽 왼쪽으로 다 눕도록 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옆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실습하면서 계속 이제 빌드, 페이시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나중에 다른 라이브러리들 링크하고 이럴 때 이제 많이 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제너럴 탭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보는 거고, 저 다른 거 하다가도 이거 보고 싶으면 항상 제일 위에 이거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 디플로이먼트 타겟은 시험에 제가 항상 냈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실제로 최소 iOS 그 기기에 뭐 미니멈 iOS 그 뭐죠 타겟이기 때문에 이걸 좀 낮춰주는 게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는 여기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이제 매번 통계를 내주는데 뭐 13월까지는 이제 81%, 12는 13%, 이 점은 뭐 6% 쓰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고려하겠다라고 하면 12로 낮춰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까지 고려하겠다 그러면 11이나 그 전 버전으로 이렇게 맞춰줘야지 되겠죠. 항상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서 통계를 좀 봐줘야지 되고요. 자, 책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항상 앱을 만드는 순서는 항상 이래요. 처음에 디자인 먼저 합니다. 디자인은 어디서 할 거냐면 점 스토리보드 파일에서 할 거예요. 디자인하는 파일입니다. 스토리보드에서 할 건데 물론 이제 스토리보드를 전혀 안 쓰고 코드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런 회사도 가끔은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이 캔버스에 디자인을 먼저 하고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보드를 항상 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여러분들도 작업하는 모든 앱들이 그래요. 이 메인 점 스토리 두 개가 있어요. 런치 스크린 점 스토리보드가 있고 메인 점 스토리보드가 있는데, 이 런치 스크린은 말 그대로 앱을 처음에 띄웠을 때 아까 잠깐 단풍 보였었죠?
그거 디자인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설명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유니티로 만든 게임이다 그러면 유니티 로고가 보인다든지 잠깐 보여주는 처음에 앱이 실행되기 전에 잠깐 보여주는 그러니까 로딩할 때 잠깐 보여주는 디자인은 여기다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쓸 일은 없어요. 이건 근데 이제 오늘은 실습을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어서 자, 그 다음 메인점 스토리보드가 이제 앱이 처음에 실행이 딱 됐을 때 뜨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 메인점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되겠고요. 자, 스토리보드는 이렇게 화면 흐름을 이제 지금 하나지만 이렇게 뭐 화살표를 뭐 세그웨이라고 해서 연결하면서 클릭하면 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캔버스에 그림 그리듯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상당히 굉장히 쉽게 디자인을 만들고 이럴 수가 있어요. 물론 디자인이 너무 이제 뷰가 많아지면 이게 뭐 굉장히 뭐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이 스토리보드를 이용할 겁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내비게이터 영역이고요. 도큐먼트 아웃라인 있고 스토리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큐먼트 뭐 이런 것들은 다 디자인 그 뭐죠 실습하면서 제가 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처음에 이제 디자인할 게 이렇게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만한 애들을 있어야 되는 애들은 레이블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었죠. 레이블 저는 여기 책엔 두 개인데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레이블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플레이스 홀더에다 넣겠다고 그랬고요. 버튼.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받는 오브젝트를 텍스트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애들을 다 오브젝트라고 해요. 근데 이 레이블, 텍스트 필드, 버튼 이 삼총사가 어떤 앱에서나 제일 많이 쓰는 애들입니다. 레이블, 그렇죠.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가 레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는 입력받아야 되는 애. 버튼은 누르면 뭔가 동작해야 되는 애. 이 세 가지가 거의 모든 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뭐 전형적인 사실 괜찮은 앱이 돼요. 간단한 앱이 되겠지만 자 여기 디자인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레이블 처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 이제 작년 책 기준이라서 조금 엑스코드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단축키로 Shift Command L을 누르면 되겠어요. Shift Command L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외워두세요. 커맨드는 윈도우 키라고 그랬죠. Shift Command L 눌러서 레이블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 크기 조정하고 뭐 이런 크기 조정하고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이렇게 오각형처럼 되어 있는 Attribute Inspector를 사용을 합니다. 일단 실습하면서 다 얘기를 할게요. 디자인하고 색깔 잡아주고 뭐 크기 폰트 바꿔주고 뭐 쭉 그냥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눌러서 지금 이제 현재 엑스코드에서는 이런 게 없고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눌러줘도 돼요. 아니면 단축키로 Shift 커맨드 너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Shift 커맨드. 자, 두 번째로 텍스트 필드 이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버튼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디자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항상 앱을 만들 때는 디자인 먼저 해야 된다. 디자인 먼저 해야 되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런치 스크린 스토리보드 아닙니다. 여긴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잠깐 뜨는 화면이라서 우리 책에는 이건 다 안 쓰고 있어요. 오늘은 잠깐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고 메인점 스토리보드에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메인점 스토리보드 여기 지금 보면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누르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쭉 쓸 수 있는데 그냥 아이폰 11에 맞춰 놓고 오리엔테이션도 여러 가지 지정할 수 있는데 그냥 요대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시 누르면 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도 아이폰 11이기 때문에 여기 시뮬레이터도 아이폰 11으로 딱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터만 11으로 맞춰주면 되겠고요. 너무 작다 그러면 좀 키우거나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나머지 메뉴들은 이번 학기에는 안 쓸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자 얘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여기 세 개가 있는데요. 오브젝트 얘네들은 안 쓸 거예요. 여기 오브젝트가 기본적으로 쓸 거고 그냥 얘는 이렇게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Shift Command L 단축키로 한번 해보겠어요. Shift Command L 누르면 이렇게 뜨죠. 자, 레이블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Shift Command L 눌러서 버튼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Shift Command L 눌러서 뭐였었죠? 텍스트 필드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이 밑에 있었고요. 텍스트 필드가 이렇게 있고, 레이블이 있었죠. 레이블은 이제 좀 키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키우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어떤 크기인지 안 나타나니까 여기 에디터 메뉴에서 캔버스에서 마운스 렉탱글을 클릭을 해주세요. 에디터 캔버스에 마운스 렉탱글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모양 크기를 이렇게 좀 가늠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폰트를 이렇게 좀 키워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을 중앙 정렬을 하도록 하겠고, 레이블을 무슨 뭐랄까 아무거나 처음에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건 텍스트 필드라고 그랬죠? 텍스트 필드. 책에는 요 앞에다가 레이블 하나 만들어서 네임이라고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얘도 좀 입력받는 거를 좀 키워주도록 하겠고요. 얘도 뭐 중앙 정렬을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스 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안내문 써주면 되겠어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버튼도 크기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도 크기를 키우고 눌러봐. 자, 이렇게 하고 얘도 크기를 키우도록 하겠고요. 여기 지금 해서 폰트를 볼드체로 해서 좀 두껍게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래들을 이렇게 움직이면 가운데 정렬이 될 때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서 디자인을 해 놓고요. 자, 이것도 여기 보면 지금 뷰 컨트롤러인지 뭔지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이 입력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여기가 디자인할 수 있는 세이프 에어리어라는 뜻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L이 레이블이라는 겁니다. 레이블의 캡션이 안녕하세요라는 거고, 예, 눌러봐. 뭐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입력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뷰 전체를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커스텀으로 가가지고요. 자, 여기서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불투명도도 지정할 수 있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색깔의 이름별로 할 수가 있네요. 바나나로 전 해볼게요. 색깔이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도 버튼도 지금 보면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버튼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밑으로 가보면 이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냥 백그라운드로 해서 버튼에 백그라운드를 커스텀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아주 촌스러워졌죠? 자, 여기서까지 한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다 됐으면 얘 꺼버리고요. 항상 시뮬레이터로 해서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봐. 지금 뭐 아무런 반응이 없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봐 누르고 여기 이름 입력한 거를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고 눌러봐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헬로 컴마 다음에 입력한 이름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잠깐 시뮬레이터는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끝났어요. 항상 앱은 메인.스토리보드에 가서 디자인을 먼저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은 저보다 더 잘할 테니까 이렇게 해보면 되겠고, 자, 디자인은 끝났지만 이제 버튼 눌러봐야 동작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동작하는 걸 하려면 이제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킵니다. 굉장히 재밌는 에디터예요. 어시스턴트 에디터. 자, 이건 디자인 캔버스 영역이고요. 소스랑 디자인을 연결해주는 녀석이 어시스턴트 에디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디자인된 애를 해놓은 다음에 이쪽에 얘 사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 디자인된 애를 컨트롤하는 스위프트 파일이 여기 뷰 컨트롤러 점 스위프트 파일이에요. 뷰 컨트롤러 스위프트 파일. 그래서 두 개를 나란히 띄워놓고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런 걸 해주는 에디터가 어시스턴트 에디터라고 해서요.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켜서 이제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작업할 때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변수와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변수, 함수. 자, 어떤 거를 변수를 하고 어떤 거를 함수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앱을 만드는데, 변수는 내가 계속 있는 애들은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 처음에 안녕하세요였는데, 여기 지금 얘가 뭔가로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변수를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필드에 들어오는 애도 처음에 없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변수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어때요? 함수로 필요할 것 같죠. 함수로.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만약에 이 레이블이 계속 그냥 있는 애다라고 그러면 변수로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였지만 나중에는 헬로 컴마드랑 여기 있는 애랑 붙여서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필요할 것 같아요. 얘도 그때그때 매번 바뀐 애를 가져와야 되니까 변수를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와 함수, 얘네 두 개들은 변수, 얘네는 함수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을 디자인했던 데랑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겠는데요.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먼저 킨 다음에 이렇게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 레이저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 클래스 이쪽에다가 해서 아울렛을 지정하고 레이블 헬로우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데, 스토리지는 윅이 있고 스트롱이 있는데 그냥 스트롱으로 하세요. 다음 학기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UI 레이블인지 확인하고서 lbl 헬로우로 확인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소스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아울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냥 간단하게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아울렛으로 해서 변수로 잡으면 되겠고, 이렇게 변수 이름은 텍스트 네임이라고, 텍스트 필드는 보통 tx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러면 얘가 텍스트 필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버튼 같은 경우는 액션으로 잡도록 하겠어요. 액션으로. 그래서 버튼의 그 액션 함수 이름은 버튼 샌드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일단 이제 이렇게 다 지정이 됐으면, 변수 함수가 지정이 됐으면 다시 표준 에디터로 다시 넘어가세요. 여기 표준 에디터예요. 거기에서 소스를 딱 한 줄만 작성하면 이 소스는 이 예제는 끝나가게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예제는 아니에요. 처음이라서 조금 생소할 텐데,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어시스턴트 에디터를 켜야 되는데요. 어시스턴트 에디터는 조금 버전이 바뀌면서 여기 지금 어저스트 에디터 옵션을 켜서 여기 지금 보면 어시스턴트 얘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얘도 많이 쓰는 거라서 단축키를 하나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읽어보세요. 단축키 컨트롤 알트 커맨드 엔터네요. 컨트롤 알트 커맨드 엔터예요. 어렵죠? 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얘를 선택을 해도 되겠고요. 그럼 옆에 이렇게 뜹니다. 반드시 메인.점 스토리보드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쪽이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부족해서 요거 조금 닫을게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또 가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쪽을 좀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주고, 아니면 단축키로 요거 지금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이거 끄면 돼요. 여기에서 Shift, 컨트롤, 커맨드, 알트, 엔터니까 키보드 제일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3개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축키에도 외워두세요. 키보드 왼쪽 제일 밑에 있는 3개 나란히 3개 동시에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쭉 여기를 지금 보면 하이드 감춘다는 거죠. 이쪽을 감추고 여기 도큐먼트 아웃라인이라 그래요. 여기를 도큐먼트 아웃라인을 감출 수도 있고요. 지금은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잠깐 감추고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요.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많이 봤던 거네요. 상세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 클래스 안에다가 이제 변수와 함수,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추가할 겁니다. 여기 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에 이건 부모고요. 소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만들기도 좀 뻑뻑한데 자 일단 얘를 선택하고서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자 다시요. 얘를 선택하고서 컨트롤 키를 눌러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얘 선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드래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레이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딴 데는 쏴지지가 않아요. 딱 여기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면서 클래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놓고요. 아울렛이라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책에 있는 것처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울렛인지 확인하고요. 네, 이게 UI 레이블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로지는 여러분들이 위익으로 처음에 되어 있을 겁니다. 계속 스트롱을 쓸 거니까 한번 바꿔주면 다음번 할 때 스트롱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고요. 이름을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이제 변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영어로 쓰면 되니까 레이블은 보통 LBL로 쓰면 편합니다. 그러면 누구 보더라도 이건 레이블이구나. 자, 레이블 헬로우라고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넥트를 딱 누르는 순간 이쪽에 이렇게 여기 눌러보세요. 그럼 얘랑 얘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레이블에 해당하는 변수가 레이블 헬로우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변수라는 거고 얘가 뭔지는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초기 값이 없으니까 옵셔널 변수로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네요. 물음표로 해도 되고 느낌표로 해도 되는데 엑스코드는 자동적으로 느낌표로 해서 만들어줘요. 자, 이 과정을 얘도 해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아울렛. 그 변수를 이 엑스코드에서는 인터페이스 빌드 아울렛이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변수가 만들어지는구나. 얘도 똑같이 다시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꼭 밑에다가 할게요. 자, 얘 이름은 지금 뭘로 할 거냐면 txt 텍스트 필드니까 txt name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애니까 txt name이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필드인지 확인하고요. strong에서 connect를 누르면 이렇게 변수가 두 개. 얘는 보면 이쪽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으로 잡아줘야 돼요. 얘 버튼 눌러주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요런데 안에다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함수 메소드 아니니까 여기 적당한 보통 뒤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얘가 버튼은 아울렛 되고 액션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액션으로 떠요. 버튼은 액션으로 함수로 떠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 타입을 그냥 any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버튼인 거 아니까 UI 버튼으로 이렇게 바꿔줍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버튼에서 눌렀다 뗄 때 뭐 이런 뜻이고요. 네임으로 버튼이니까 btn으로 시작해서 send라고 이름은 아무거나 줘도 되는데 책에 있는 것처럼 액션에 btn send고요. 타입만 any에서 UI 버튼으로 바꿔준 겁니다. 자, 커넥트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함수 틀이 만들어집니다. 자, 얘도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쪽 캔버스, 디자인된 부분과 소스 연결 부분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만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애를 불러와서 이쪽에다가 넘겨주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는 지금 레이블 헬로우였고 여기 있는 것은 뭐였냐면 텍스트 네임이었죠. 텍스트 네임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서 헬로우 컴마 다음에 여기 레이블 헬로우에다가 이름을 넘겨주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소스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소스를 여기다 작성하면 되는데 이제 어시스턴트 일단 필요 없고 표준 에디터를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딱 꺼주면 되겠고
view.swift 파일로 가면 좀 전에 했던 소스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소스만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아까 레이블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돼요. 엔터 치면 됩니다. 여기에 내용을 텍스트라고 해요. 레이블 헬로 그 위에 있는 텍스트에다가 뭘 써주면 되냐면 처음에는 헬로우라고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문자열이니까 더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 뒤에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텍스트 네임에 있는 내용 이렇게 텍스트를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더해서 해주겠다 그러면 하는데 자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해줘요. 야 이거 텍스트가 옵셔널 스트링인데 너 그냥 썼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해보면 얘가 추천도 해줍니다. 코어레싱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할래? 아니면 뭐로 할래? 이렇게 해줘요. 느낌표로 해서 그냥 강제 언랩핑 할래? 라고 해줍니다. 이거 픽스하면 얘가 고쳐줘요. 자동으로 딱 고쳐줍니다. 자, 그래서 y 레이블 여기 지금 txt인데 텍스트 거기 레이블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실행을 해놨기 때문에 헬로의 인스턴스가 이미 실행 중인데 스탑을 누르고서 다시 새로운 인스턴스로 런치를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거 매번 나오기 귀찮으니까요. 여기 체크하면 다음부터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해주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눌러 딱 보면 헬로우라고 지금은 여기 입력 안 했으니까 헬로우라고만 나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눌러 하게 되면 SS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버튼에는 이제 어떤 기능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처음에 다른 내용이었는데 그걸 바꿔주는 건데 그 내용을 헬로 컴마 다음에다가 붙여서 해주는 거였고요. 소스를 보면 이런 식인 거죠. 레이블 헬로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얘가 레이블 헬로우예요. 거기에 내용이 점 텍스트입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헬로 컴마 더하기 헬로 컴마는 앞에 무조건 나오죠. 그 다음에 텍스트 네임 얘가 지금 텍스트 네임에 이 내용이 텍스트예요. 텍스트 네임 얘가 이제 변수가 이 변수 이름이 요 텍스트 필드의 이름이 텍스트 네임이었잖아요. 걔의 텍스트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옵셔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옵셔널을 풀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 결과가 이쪽으로 언제든지 넘어가서 출력이 되도록 그런 만든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울렛이 뭐고 액션이 뭔지 같은 것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할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너무 또 오버하면 안 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에 엑스코드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단 이 정도로 해보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기능이 많은데 이 엑스코드에 대한 설명들도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디자인하는 거를 오늘은 아이콘 만들고 이런 것들은 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다음에 했는데 나는 에러 나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도 설명을 안 했는데 뭐 커넥션이 잘못 두 개가 꼬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똑같이 했는데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초보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혹시 그렇다 똑같이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소스만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돌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서 아이콘 만들고 이런 거 뭐 간단한 건데 사실은 그래도
너무 오버하면 또 다들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그냥 만들어 보는 걸로, 요 정도 만들어 보는 걸로 해서 여기 스크린샷이랑 정도만 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켜서 이렇게 해서 실행되는 결과 정도만 하면 되겠고, 지금 이미지 뷰도 안 넣고 몇 개 안 넣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이해된다 그러면 굳이 학교 나와서 뭐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정 어렵다고 하면 이제 제가 조사할 때 오프라인 강의 와서 듣겠다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스크린샷 해서 그냥 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요. 자, 수고 많았어요.